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가 더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HLB 등의 오늘 바이오주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JYP엔터, 오세미플란트 등의 종목들도 함께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도 0.5%대에서 낙폭 줄여가고 있는데요. 금요일 있는데 밀당하는 시장 가운데서 우리는 투자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봐야 할까요? 오늘은 금요일 이 시간 돈이 보이는 투자는 ETF 시장 흐름 짚어보고 그에 따른 시장 방향성, 투자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ETF계의 백종원이 되고 싶으시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김민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럼 사투리를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근데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서 그래요? 네, 충청 사투리 잘 못 쓰지만 약간 그 ETF의 백종원. 어떤 의미예요? 백종원 씨가 약간 요리계에 뭔가 좀 이렇게 확 가성비도 있게 만드는 그런 프랜차이즈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느낌인 건지. 네, 그 백종원이란 분을 생각해 보면 되게 다양한 음식들을 잘 조합을 해서 서민들에게 비싸지 않게. ETF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ETF가 너무 많은데요. 네. 신규 상장한 ETF도 있고요. 이런 ETF들을 아주 다양한 투자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제가 ETF 백종원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일파만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아직은 일파만파 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돈 벌자 우리 시청자분들만 아시기 때문에 일파만파 퍼지려면 우리 본부장님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떤 ETF가 또 상장이 됐을까요? 네, 따뜻한 신규 상장 ETF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ETF는요. 인도에 투자하는 니프티 50 ETF입니다. 인도요? 네네. 오, 인도가 요새 또 핫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니프티 50이라는 지수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코스피 200하고 똑같은 인도를 대표하는 지수고요. 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큰 헤드라인에 인도가 중국을 초월해서 인구 대국이 됐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인구가 14억 2천만 명으로 중국이 200년 동안 늘 인구 대국 1위였는데 인도가 이제 1위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그 섹스피어하고 인도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섹스피어도 중요하지만 인도도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구 대국으로서 인도가 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밸류체인이 중국에서 지금 인도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수혜가 분명히 인도를 많이 받을 거고요. 인도가 인구 대국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또 IT 강국이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도 많고요. 이런 수혜들이 많이 겹쳐져서 인도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흥국 하면 베트남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베트남만큼이나 베트남만큼이나 인도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ETF는 그 종합채권 액티브라는 ETF입니다. 종합채권 지수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신용등급 AA 이상의 국채부터 해서 은행 최대차까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수고요. 이 기관 투자가용들이 많이 쓰시는데 이거 개인 투자가들도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을 다 묶어놓은 지수인 거군요. 그렇죠. 한꺼번에 코스피액처럼 다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캡백스 설비투자 ETF입니다. 설비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면서 밸류체인이 생산 설비에 대한 니즈가 많이 강한데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힐드, 미국 하이힐드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표시 하이힐드 투자에 함으로써 시장 금리 하락에 베팅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으로는 인도가 새로 ETF가 또 생겨났고요. 또 신흥시장 관련해서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채권 관련한 ETF는 최근에 워낙에 쭉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신규 상장된 ETF에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ETF를 가장 많이 또 관심 있게 매수를 했는지 볼 텐데 지수 관련한 방향성을 보면은 최근에는 인버스 쪽을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 오늘 어제까지 시장 하락할 때는 쏠쏠하게 또 수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버스 레버리지를 제외한 물론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 시장이 오르면 이제 인버스 ETF가 인기가 많아지고 시장이 빠지면 또 오를 것 같아서 레버리지 ETF가
많은 관심을 받는데 네. 그것을 좀 제외해 보고 과연 어떤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전 시간에 네.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를 말씀드리면 제가 늘 세 글자로 압축해서 말씀드린데요. 그쵸. 밤배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배닭이었죠. 저번 주는 밤배닭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밤배바. 바가 꼈군요. 예, 바이오가 꼈습니다. 바다. 예. 그래서 그 바이오가 요새 좀 핫하고요. 네. 예,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밤배바에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국내 ETF 개인 순매수에 녹아내리고 있고요. 1등 ETF를 보시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입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ETF는 2차전지 소재, 배터리 셀이 아니라 2차전지 소재, 에코프로라든지 LNL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2차 소재,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개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있고요. 아까 바이오를 말씀드렸는데 코덱스 바이오가 또 두 번째로 개인 순매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인데요. 타이거 반도체 탑10하고 코덱스 반도체 ETF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불허전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늘 개인 순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것 그쵸. 같아요. 30년으로요. 그렇죠. 듀레이션이 긴 거를 그쵸. 그만큼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해지시고 예. 이제 단기적인 투자로 네. 수익률을 예, 많이 예. 쫓고 그렇죠. 계신다라는 걸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놀라운데 또 계속 그 듀레이션이 큰 그것도 미국채로 네. 또 영리하게 투자하셔가지고 많은 순매수를 가져오고 계십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ETF 시장에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한 ETF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종목이 없는 ETF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제 운용 부문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실제 운용을 할 때 최근 그럼 2차 전지주들 많이 올랐을 때 이게 뭔가 조정을 좀 하나요? 왜냐하면 많이 그 종목이 오르면 그 ETF 내에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렇죠. 조금 줄인다거나 뭐 이런 예, 움직임이 좀 있나요? ETF는 기본적으로 주가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네. 주가 지수에 지금 우리나라의 규정상은 한 종목이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밸런싱이라 그래서 그쵸. 30%가 넘는 종목은 이제 줄이는 그런 작업을 운용력이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지수를 잘 추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ETF 그 내에서 비중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용을 할 때 그 종목을 좀 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뭐 규정에 따르는 거라서 어쩔 수 네네. 없지만 또한 그 부분들을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ETF가 에코프로가 예를 들자면 30% 넘었다. 네. 너무 많이 차지한 거죠. 이제 그랬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에코프로가 좀 많이 600% 이상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려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레귤레이션에 따라 팔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그런 과도한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 선순의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TF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2차 전지주의 뜨거운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귀에 이니 박히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 ETF도 못지않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ETF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반도체 ETF를 말씀드리기 전에 안고는 찐빵이다. 네. 뭐 이렇게 좀 먹는 얘기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배고프네요. 예, 예. 그 이제 핵심이 없다는 얘기죠. 안고는 찐빵이라는 얘기가 국내 반도체 ETF가 뭐 대표적으로 6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2개의 ETF가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 주도. 왜요? 그 이유는 이제 ET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를 추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거 반도체라는 ETF하고 코덱스 반도체라는 ETF는 KRX 반도체라는 지수를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 주종이다. 예. 근데 KRX 반도체라는 지수는 네. 삼성전자를 반도체 종목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거죠. 왜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보시면 네. 전체의 반도체 매출액의 50%를 넘지가 않습니다. 아, 아시겠지만 가전이라든지 네. 그쵸, 다른 사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부분이 있으니까. 핸드폰이 있어서 네. 그래서 KRX 반도체 지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종목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반도체 ETF죠. 타이거 반도체 ETF, 코덱스 반도체 ETF긴 하나 그 지수가 담지 않기 때문에 한 종목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ETF를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도 같이 투자하고 싶어서다라는 분들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구성된 그런 ETF를 매수하는 게 그렇죠. 맞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위에 보시면 타이거 FM 반도체 탑10이라는 네.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25%의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 지금 저기 비중인 거죠? 예, 비중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반도체는 시가총액이 1,700억이 코덱스 반도체도 3,200억이나 되나 삼성전자 종목이 한 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로 FNK 반도체는 24%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덱스 FM 시스템 반도체 ETF는 22%가 들어가 있죠. 이제 그 이유는 이 각각의 지수가 다 다른데 네. 이 지수가 삼성전자를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쉽게도 반도체 ETF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한 주도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또 훌륭한 반도체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삼성전자 예, 개별주 굳이 예. 사고 싶으면 사고 저 ETF를 그렇죠. 사도 되는 맞습니다.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죠. 예, 뭐. ETF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다양한 종목이 있는 것이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타이거 2000년 테마와 타이거 KLX 2000년 밸류라는 두 개의 ETF가 있는데 네. 하나는 배터리셀, 하나는 2000 소재 이렇게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6개의 대한민국의 그 국내 반도체 ETF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아까 타이거 FM 반도체 탑10이라고 25% 들어가 있는 ETF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타이거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 코덱스 FN 시스템 반도체, 요거는 삼성전자가 22.47%. 아까 타이거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한 주도 안 들어있지만 네.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SK 스퀘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관심 있으신 비중 분들은 있게. 예, 비중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코덱스 FM 시스템 반도체는 일단 하이닉스는 없고요. 그리고 네네.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도 하이닉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없는 ETF도 있고 SK 하이닉스가 없는 ETF도 그렇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ETF를 투자할 때 무조건 제일 뭐 운용 규모 많은 거 아니면은 가격이 내가 뭐 좋아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관련한 종목이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이게 그런 종목이 담는 게 아니라 지수 추종이라면 그 지수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뭔지를 네, 확인해 네. 보셔야 네, 네. 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쉽게 확인하려면 그냥 홈페이지 네,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되나요?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ETF 장점이 아까 말했듯이 개별적인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네. 또 그 섹터를 쭉 따라갈 수 있는 좋은 투자점이 있고 또 다른 장점은 많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TF를 통해서. 그 안에 다른 기업들도 그렇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 보면서 아까 그 이차전지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기업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보다는 그래도 운용 유형들이 좀 더 많이 알 거고요. 그러면 운용 유형들이 피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지수에. 그렇다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네. 또 그걸 통해서 개별 투자도 가능한 거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순위가 있거든요. 비중을 담는데 제일 좋은 종목군들이나 뭐 시장의 파이에서 가장 큰 기업들을 만약에 담는다고 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도 담으면 이건 뭐지? 이 기업은 어떤 일을 하길래 여기 담겨 있을까 하면서 스터디를 또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좀 예. 좋은 점. 공부하는 거 사실 싫어하시거든요. 아, 개인 예, 투자자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ETF 다 소개해 주신 건가요? 글로벌 반도체도 네.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글로벌 반도체 예, ETF 뭐가 있죠? 그래서 또 글로벌 반도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반도체를 또 공부해 가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해주세요. 쉽게, 예, 네. 아주 쉽습니다. 반도체가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그쵸. 메모리는 저장에 초점을 둔 거고 네. 비메모리는 연상과 처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대장은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는 TSMC.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도 설계를 하냐 생산에 따라서 좀 많이 들으셨을 건데 신문 기사를 보시면 네.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고요. 파운드리, TSMC가 되게 유명한데 요거는 설계는 아니고 생산만 하는 거. 생산. 그리고 IDM이라서 삼성전자처럼 토탈 생산과 그 설계를 다 하는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런 ETF들을 이렇게 딱 인지하고 나시면 네. 그 팹리스에 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팹리스 회사들이 AMD, 엔비디아가 대표적인데 네. 설계만 하고 이 회사들이 미국에 주로 있습니다. 설계하는 회사들이? 예.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네. ETF는 팹리스 종목에 주로 포커싱을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1조 5천억 되고 보시면 AMD, 엔비디아, 텍스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돼서 팹리스를 내가 투자하고 싶다. 네. 왜냐하면 AMD, 엔비디아가 반도체 안에서 굉장히 경쟁 우위에 엎치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비메모리에 TSMC가 좋아. 그러면 TSM 밸류체인 팩트 세트라는 ETF. 나는 근데 그래도
글로벌 반도체 4개만 들고 가고 싶어라고 네. 하면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나 미국 쪽에 있어서 상장된 기업들도 관심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관련한 ETF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ETF계 백종원 다음 주에도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김민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